여러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겪은 실제, 아니 실제라고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새벽 3시 17분, 이 시간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간 근무자, 대학을 휴학하고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나는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취업은 좋았지만 위치가 문제였다. 국도변 외딴 곳에 있는 편의점이었고 밤이면 차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 근무하시면 됩니다. 점장은 그렇게 말하며 열쇠를 건넸다. 참,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새벽 3시 17분에는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예? 그게 무슨... 그냥 지키세요. 중요해요. 이상한 규칙이었지만 일자리가 절실했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근무 날 밤 11시가 되자 점장은 서둘러 퇴근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처음 몇 시간은 평온했다. 가끔 손님이 들어와 컵라면이나 담배를 사갔다. 새벽 2시쯤 손님이 뚝 끊겼다. 정막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3시 10분이었다. 7분 후면 3시 17분.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그 시간에 밖을 보면 안 되는 걸까? 나는 휴대폰 알람을 3시 17분에 맞췄다. 그리고 일부러 창문 반대편을 보고 서 있었다. 삐삐삐삐. 알람이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1분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그때였다. 띵동.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나는 눈을 뜨고 계산대 쪽을 봤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다. 손님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자동문은 분명히 열렸다가 닫혔다. 다음날 점장에게 전화했다. 어제 새벽 3시 17분에 자동문이 저절로 밖을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만 더 버티면 익숙해질 거예요. 전화를 끄는 나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계속 일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밤, 이번에는 각오하고 일했다. 3시 17분이 되기 전 나는 창고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창고 문 아래 틈새로 뭔가가 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스드드, 스드드. 축축하고 질척거리는 소리.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선반 뒤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다. 스드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정적.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에는 검은 액체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끈적한 자국을 남기며 3시 30분. 나는 창고에서 나왔다. 편의점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바닥에 검은 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점장 몰래 편의점 CCTV 녹화 파일에 접근했다. 어제 새벽 3시 17분 전후의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3시 16분 50초. 편의점은 조용했다. 나는 창고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3시 17분 전가. 자동문이 열렸다. 그리고 무언가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공기가 일그러지는 것처럼 화면이 왜곡되었다. 그런데 천천히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익사체처럼 그것은 천천히 매장을 돌아다녔다. 상품을 만지작거리고 계산대를 살폈다. 그러다 창고 쪽을 바라봤다. 내가 숨어있던 곳을.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것은 몇 초간 창고 문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유리창 밖을 향해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렸다. 김이 서린 유리에 글씨가 나타났다. 다음엔 나와. 3시 18분. 그것은 다시 자동문을 통해 나갔다. 문이 닫히자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몇 번이고 다시 봤다. 미친 게 아니었다. 진짜였다. 다음 날 나는 이 편의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북도변 저수지에서 여성 시신 발견, 10년째 신원 미상. 기사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시신의 복원 사진, 긴 머리, 젖은 옷. CCTV에서 본 그것과 똑같았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다. 시신은 물속에 오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새벽 3시 17분이었다. 저수지 인근 편의점 주인이 신고했으나 편의점 이곳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 그게 알고 계셨군요. 점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밖을 보지 말라고. 왜요? 왜 이런 일이? 모르겠어요. 10년 전 제 형이 이 편의점을 운영할 때부터였어요. 매일 밤 3시 17분마다 그분이 오세요. 자신을 발견한 곳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미친. 이게 말이 돼요? 규칙만 지키면 괜찮아요.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하세요. 그분이 당신을 인식하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날 밤에도 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11시 근무를 시작했다. 오늘따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3시가 가까워졌다. 나는 이번에는 달랐다. 창고로 도망가지 않았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3시 17분 자동문이 열렸다. 모니터에 그것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젊은 여성이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사랑받던 사람이었을.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산대 앞에 그분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슬픈 눈빛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았죠.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혼자 외로웠겠어요.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이 뭐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제가 기억할게요. 매일 밤 여기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게요. 그분의 형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 고마워. 그 이후로 나는 계속 이 편의점에서 일한다. 대학도 그만뒀다. 매일 밤 3시 17분이면 그분이 오신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 나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날은 그분이 기억의 파편들을 들려주신다.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었어. 점장은 내게 다른 규칙들도 알려줬다. 3시 17분 이후 절대 저수지 쪽을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나는 하나의 규칙을 깼다. 그분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다. 어젯밤 그분이 처음으로 웃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이제 조금 편안해. 나는 안다. 언젠가 그분이 떠나실 것이라는 걸. 기억을 되찾고 갈 곳을 찾으면 그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야간 근무자로서, 한 영혼의 유일한 친구로서.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CCTV 영상에는 그분과 함께 나도 투명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점장이 새로운 직원에게 하는 말. 절대 전임자와 대화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채택이 되면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새벽 3시 17분 편의점을 조심하세요.